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중지를 신청하겠다,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데 보도가 나오는데요. 아주 그 당연한 신청, 당연한 게 결정으로 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방송에서 40여 기가 임명되면 아예 전면 보이콧 해버리라, 이런 게 그 헌재 재판 이 말 우리가 의미가 없다, 미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을 4월 18일 전에 끝내려는 이게 업무 아니냐, 보이콧해야 된다, 그러기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내란죄 기소가 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그 법에 따라 이건 정당한 심판 중지 신청입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봐요. 자, 제가 이제 이거 몇 가지 이유를, 한 4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중지돼야 되느냐. 첫째는요, 이게 모순되는 재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지 안 하면 이게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손준성 검사 기억나시죠? 고발 사주. 그때도 손준성 검사가 중지 신청해서 재판을 먼저 해서 이게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항소심에는. 그럼 이게 탄핵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형사 사건이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이럴 때는 이게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국회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를 뺐다 하더라도요, 이게 내란죄 빼면 이게 탄핵이 아예 심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엄 절차를 좀 어겼다 해서 이게 탄핵 심리를 왜 합니까? 내란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되고 이 심리하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분명하잖아. 자기들도 이게 뭐 형법 내란 뺐는데 또 뭐 한자도 안 뺐다고 내란 이렇게 막 떠들고 있잖아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지가 안 되면요, 모순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탄핵을 인용해버리는데 내란 형법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라가 뒤집어지지. 윤 대통령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탄핵이 됐다, 재심도 안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탄핵은 이미 돼 있고 재심도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뒤집느냐고요. 지금 무죄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왜? 아무리 계엄을 비판하는 분들에게 내란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우파 내에는 없어요. 우파 내에는 저는 없다 봅니다. 그렇잖아요. 계엄이 적법성하고 내란하고 다르잖아요. 내란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다 그랬거든요, 초창기. 근데 지금은 진실이 더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내란은 터무니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내란이 무죄가 나왔는데 탄핵은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뒤집느냐고요. 실제 탄핵이 가장 중요한 게 내란인데, 따라서 이게 모순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헌법재판소법 51조의 취지가 그럴 때는 이게 그만 형사재판이 더 신중하게 제대로 심리하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 헌재는 한계가 있잖아요, 수사 재판하는데. 그래서는 첫째 이유가 바로 이게 모순되는 재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헌재법 51조가 비록 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도 하는 게 맞죠. 맞죠. 우리 법이라는 게 꼭 중지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안 해, 법을 만들 때. 왜?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는 게 대부분 맞는 거예요. 손준성 검사 보면 알잖아요. 이게 저는 첫째 이유다. 모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탄핵은 됐는데 무죄가 나오면 이거는 뭐 나라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뭐. 이게 첫째 이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중단돼야 될 두 번째 이유가요, 바로 이제 집중 심리를 2개를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중단돼야 된다 했잖아요. 집중 심리 2개를 동시에 못 해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2번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형사재판도 이게 6개월 이내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럼 풀어줘야 되니까 또 이게 법원도 이게 집중 심리 할 거라고요. 하겠지. 그게 필요하죠, 집중 심리. 그러면 둘 다 집중 심리하면 이게 일주일에 4번, 3번, 4번,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이거 재판이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 당해봤잖아요, 4번. 이건 고문이에요.
일단 건강상이나 변론 준비나 재판 준비를 떠나서요. 거기 남의자에 하루 종일 남의자 일주일에 4번 앉아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허리 아프고 봤죠? 헌재 이놈들은 100만 원짜리 의자 다 바꿨더만. 예산 받더니 2017년에 너 전부 다 너 의자는 100만 원짜리 다 바꿔놓고 대통령 밑에 남의자에 그냥 불편하게 앉아있고, 그래 너 재판관들은 100만 원짜리 국민 세금으로 의자 다 앉아있냐? 건강이 일단 안 돼. 집중심리를 2개를 어떻게 집중심리합니까? 이재명이는 2주에 한 번도 이게 힘들다고 2주에 한 번 했잖아, 선거법. 2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헌재 2번, 그다음에 또 재판도 2번 오라면 이게 말이 되냐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재판이든. 변호인하고 상의도 하고 변론 준비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둘 다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중지돼야 되면 저는 이게 헌법재판이 중지되는 게 법에는 맞다고 봐요. 법에. 그게 맞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는 이게 둘 다 집중 심리는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이거는 이게 재판이 아니고 고문이다, 고문. 이렇게 두 번째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되느냐? 세 번째. 큰 문제가 일단 이게 재판관들의 불공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의 불공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전북의 우리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우리법재판소의 그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재판에 좀 응할 필요 없다 봐요.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는 변호사 2,400명 돈에서 탄핵을 해달라는 게 운동을 했고,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가, 그 다음에 김희수하고 같은 로펌에 공감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선의 동생은 민변에 또 대통령 탄핵 추진 거기에 간부 부위원장으로 있고,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 그 다음에 그 문영배는 말할 것도 없고, 문영배는 옛날부터 이재명하고 계속 친분을 가시해요.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재판이죠. 전북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들 아닙니까? 거기에 마흔여기까지 임명하면 이거는 진짜 이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흔여기를 왜 빨리 졸속으로 임명하려고 하겠냐고. 이거 되면 이게 진짜 저는 재판할 필요 없다 봐요. 공정성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이진숙 위원장 4표, 4표에서 마흔여기 오면 마흔여기가 찬성이 탄핵 반대할 리가 없잖아. 이건 100%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5명인데 한 명만 더 가면 이게 6명인데 이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말도 안 되는 게 재판관들이 불공정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하고 재판하자 이거지. 마흔여기는 임명을 끝까지 막아야 되고, 최성목이나 한덕수 대행이나 누구나 끝까지 막아야 되고, 이 3명을 정리하자 말이야. 정리하자고. 제일 좋은 거는 4월 18일까지 뭐 이게 나가니까 그때 정리하든지, 아니면 미리 재척 또는 회피 시켜버리자 이거지. 회피 시키자 이거야. 기피 신청한 것도 게 있고, 정계선이 1시간 만에 기각시켜버렸잖아요. 1시간 만에. 따라서 지금 여기 불공정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적법한 심리 가이드 일단 중단시키자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말이 되잖아요. 그래야 승복하죠. 아니 둘이 나가면 둘이 대통령 권한대행 채우면 되잖아요. 채우면 6명 하든지 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게, 이제까지 절차가 전부 이게 불법이고 말도 안 되는 심리를 잡아온 거예요. 일괄기일 지정 자체가. 이제까지 헌재가요, 절차가 완전히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송달도 안 해놓고 자기들이 발송했다고 송달됐대요. 그리고 명백하게 법에 어기가지고 일괄로 이게 기일을 다 지정해버렸잖아. 형사법에 명백하게 어긴 거잖아요. 그거 새로 잡아야 돼, 날짜. 그리고요,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이게 다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얼마나 왜곡해가 악마의 편집을 해가 떠들고 있습니까? 이런다니까. 이 나라가 이래 된다고요. 왜 수사 기록을 법에, 헌재법에 분명히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다툼이 없잖아. 헌재 누구든지 한번 너가 이야기해보라고 내하고 토론 한번 하게. 헌재법에 수사 기록 송부가 되는지, 재판 수사 중인 사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고. 왜 국민을 속이느냐고. 제 말은 송달부터 일괄 기일 지정, 수사기록 송부, 그 다음에요, 정인을 한 번에 3명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정인을
하루에 졸속으로 끝내자? 그러면 이게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씨는 왜 12번 잡아놨습니까? 정인기를. 지금 김동혜가 그 2번 더 하고 떠난다잖아. 지금 유동규 씨가 몇 번째냐고. 그 중요한 정인을 제대로 물어볼 수 있게 시간을 줘야지. 90분에 이쪽 저쪽 다 묻고 헌재 재판 다 묻고 이게 가능한 시간이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까지 길 지정이나 증거 채택 그다음에 송달부터 모든 게 불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고 이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재판이 불법 투성이에요. 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헌법재판소라면 명색이 가장 그 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되잖아요. 적법 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불법으로 총체적 불법 아닙니까? 이걸 이게 먼저 바로잡은 다음에 재판이 적법 절차에 준수된 그러니까 저는 중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헌법재판 중지를 요청할 겁니다. 아마 51조에 따라. 지금 이대로는 이게 재판 그냥 졸속으로 끝나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뭐 2월 달에 끝낸다. 3월 선고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왜 중지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모순되는 재판이 생기니까 그래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는 해왔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더라도 뭐 법을 만들 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근데 관행이란 게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우에 기소 예를 들어 뭐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법은 돼 있지. 직위해제를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어제 제가 방송했잖아. 뇌물로 공금횡령 기소된 놈이 지금도 광명시 부시장이라니까. 이재명하고 배소인하고 카드 기소된 그 부지사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래 불법이에요. 법을 만들 때는 할 수 있다고 약간 이게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둔단 말이야. 그러나 그게 맞으니까 대부분 관행적으로 그래 해왔으면 따르는 게 맞죠. 대통령이라고 역차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순되는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중단 이게 대원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둘 다 집중심리 하겠다면 이게 방어권이 침해되면서 대통령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주 3, 4에는 이재명이 보면 알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재판관의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래야 재판을 누가든지 인정하죠. 재판하면서 이게 뭐 아예 불공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나 잡혀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일괄 기일 지정이나 정인들 이게 신청이나 시간 순서나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 신청한 정인이 한 30명 가까이 될 텐데 몇 명 받아줄 때도 이게 봐야 되는데 하루에 그냥 3, 4명씩 다 끝내버리자. 일주일에 2번씩.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진행이다 말이에요. 절차가 총체적으로 이게 불법으로 왔다. 이걸 이게 바로잡고 나서 재판을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가 4가지 이유로 지금 즉시 헌법재판은 이게 일단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재판, 형사재판은 이제 일단 대통령을 석방부터 해야 돼요. 그 판사가 24일 날 아마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 어제 제가 판사했잖아. 누군지 뭐 우리 지기현인지 뭔지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2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떠난다는 말이 있어요. 인사는 2월 7일 납니다. 판사 인사는 2월 7일 날 나요. 근데 떠나는 거는 24일이에요. 김동현 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김동현도 떠나고 아마 신진우 부장, 좀 이게 지기현 부장이 다 떠날 것 같은데요. 근데 떠나기 전에 24일이니까 보석해주고 가야 돼요. 지금 판사들도 이게 그 청주지방법원장 임병열 이분이 그 문제 삼고 나서부터 판사들도 지금 이게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공소기각 때문에 다 어떡하나? 우리 법원이 어떻게 버티나? 그러니까 일단 이게 풀어주란 말이에요. 보석은 해도 떠나더라도. 결국 저는 지금 현 상태로 이게 그 졸속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마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할 거로 저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손준성 케이스도 있고 이제까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게 역차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게 나중에 내란이 무죄가 나온,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이라고 보는데 무죄가 나오면 이게 헌법재판소 디비집니다. 디비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파면해놨는데 대통령이 무죄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진짜 내란 나거든요. 진짜 내전 납니다. 내전이지 내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게 일단 재판은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거 헌재 재판관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거 불법으로 증거 수집된 걸 폐기하고
폐기하고요. 그다음에 절차는 새로 날짜를 충분히 파업권 보장되는 데서 일주일에 뭐 한 명씩 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180일이면 되잖아요. 180일 법에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보장된 권리. 항상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도 뭐든요. 법원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일단 눈을 감고 그다음에 한 손에 저울과 한 손에 칼. 이게 딱 법원이잖아.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 자들이 계속 좌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이재명이가 뭐 지시하는 거 없나?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게 한쪽 눈은 감아버리고 한쪽 눈만 떠가지고 계속 이게 눈치 보고 이재명이나 민주당 좌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잖아. 두 눈을 감아라 말이야. 그리고 이게 저울이 공정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완전히 고장난 저울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빨리 헌법재판은 중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성결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국민이 볼 때 이 정도면 이게 공정하다. 최소한 뭐 100% 공정은 없지만 이 정도 돼야지 이게 그 재판이 되는 거지. 지금 상태는 재판이 의미가 없다. 왜? 이래가지고 임용회원들 아무도 승복 안 하니까. 쟤부터 승복 안 하죠? 저 승복 안 합니다. 승복할 이유가 없지. 제가 옛날에 방송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진짜 이게 울분이 나도 그때는 이게 제가 승복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뭐 방송에다 보니. 근데 이번에는 저는 만약에 이런 졸속 탄핵되면요. 아니 공개적으로 뭐 KBS나 어디든 모든 방송에서 나는 절대 승복할 수 없다. 내가 법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외칠 겁니다. 절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즉각 재판을 중단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